자, 이제 아까 책 다시 펴고, 지금 굳이 뭐 위치를 찾자면 272쪽인데 거기 책에도 그 박스 안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뭐 굳이 뭐 필기할 거는 없고 바로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 거야. 얘들아 다시 이어서 할게요. 우리 이제 뭐 하고 있었냐면은 본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돼 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fx를 x 플러스 2라고 해보자. y는 x 플러스 2. 그러면은 역함수는 y는 x 플러스 2에서 x는으로 정리하고 위치 바꾸는 거니까 얘 이항에서 y 마이너스 2가 되고 위치 바꾸면 y는 x 마이너스 2 되는 거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함수의 x 자리에 역함수를 집어넣어 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역함수를 여기다 뿅 하고 집어넣어.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사라지죠? 그래서 y는 x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뜻이야. 괜찮지, 그렇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얘네 둘이 합성을 하면은 그냥 항등함수가 된다. 여기서 연결해서 쓰는 얘기만 해줄게. 그러면은 얘들아 어떤 함수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되죠? f와 i를 합성하면 f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 f하고 f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여기에 막 x 이런 식으로 문제에 써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된다? i가 된다. 그러면서 f랑 i를 합성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식은 그냥 f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연결해서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합성함수는 G 합성 F를 하는 것과 F 합성 G를 하는 게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거든.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요런 형태에서 전체 역함수를 취해주면은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보내고 역함수를 붙여주고 G에다가 역함수를 붙여주고 합성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요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G에다가 fx를 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체 역함수를 취하는 형태잖아, 그렇지? 요렇게 계산하는 것과 각각의 함수를 역함수를 취한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합성하는 게 결과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y는 뭐 x 플러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시를 들어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데 뭐 그냥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서 예시 들어서 설명하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연결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2번과 3번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두 개가 연결된 형태의 예시를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2번과 3번이 연결된 형태가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F 합성 괄호 열고 G F 합성 역함수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괄호가 풀리면서 F 합성하고 F가 역함수가 붙으면서 앞으로 오죠, 그렇죠? 그래서 F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 이렇게 오겠죠. 얘네 둘이 합성하면 뭐가 된다? i가 된다, 그렇지? 그럼 i와 G의 역함수를 합성했더니 뭐가 된다? G의 역함수가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섞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많이 돼. 그러니까 식을 정리할 때, 간단히 정리할 때 많이 활용되는 그런 성질들이고, 저런 예시들은 좀 적어놓으면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시간 좀 줄 테니까 적어놓으세요. 합성 막 3개 하고 역함수 괄호 크게 쳐도 그냥 순서 거꾸로 바꾸면 돼. 역함수를 취하면 순서가 뒤에서부터 바뀐다. 이 정도 적어놓고
다 적었으면 273쪽 편화 273쪽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개념 설명 끝이야. 역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 얘들아 역함수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일부러 이쪽을 안 지웠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y는 x 대칭을 하는 개념이랑 똑같아. 그치? x랑 y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할 때는 y는 x 대칭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 활용되는 게 뭐가 있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막 이상한 함수들을 막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역함수를 취할 거야. 얘가 y는 fx라고 할게.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x라고 하겠습니다. y는 x.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흰색을 노란색에 대칭을 하면 노란색을 기준으로 접었다 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y는 f의 역함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거야. 여기까지 그림 이해됐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개념이야. fx와 y는 fx죠. y는 fx와 y는 f 역함수의 교점은 얘네들의 교점을 구할 거야. 얘네들의 교점을 구할 건데 얘들아 지금 이 빨간색 곡선과 흰색 곡선을 비교해봐. 비교해보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봐. 식으로 만들었을 때 아주 간단할 것 같진 않죠. 그쵸? 보통 곡선이 나오면은 차수가 높아지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 얘기를 할 때는 항상 y는 xy의 교점을 보는 거야. 무조건 y는 xy의 교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fx 그러니까 흰색과 빨간색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나 지금 흰색과 빨간색. 근데 그 교점을 무조건 누가 지나고 있어? 무슨 색이? 노란색도 지나고 있잖아 무조건.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대칭을 한 거니까. 그래서 흰색과 빨간색의 교점은 흰색과 노란색을 구하거나 빨간색과 노란색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활용되는 스킬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 273쪽에 개념 13인가 역함수의 그래프 위에 공간 살짝 있잖아. 거기다가 엄청나게 크게 써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고등수학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일 거야. 그래서 이걸 몰라도 문제는 풀리지만 문제를 푸는 그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져. 이거를 기억을 잘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잘 좀 기억을 잘 좀 하시고요. 이게 역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얘들아 봅시다.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림이 조금 허접하긴 한데 봐봐. 지금 이 노란색은 y는 x라는 그래프잖아. 그러면은
요 위치의 x 값이 a면 요 위치의 y 값이 a인 거 이해되죠, 그렇죠?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은 여기를 안 알려주고 시작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 그래서 y는 x를 먼저 보고 요 y 값들의 그 알파벳을 먼저 찾아놓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문제에서 FB는 얼마야? A인 거 보여요? FB는 A. 왜냐면 흰색 그래프가 fx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x 값이 b일 때 y 값이 a란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a가 될 거야. 그래서 요런 모양의 그림을 보고 뭘 물어보냐면은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걸 지금 써놓은 건데 문제에서 당연히 얘를 안 줘. 얘를 안 주고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를 K라는 또 다른 알파벳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얘를 본래 함수로 되돌리면은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K는 A라고 두고 그러면은 Y 값이 A가 나오는 X 값 K가 뭐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두 종류의 문제가 나와. 첫 번째는 교점 얘기하는 거. 교점 얘기하면서 y는 x 그래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무슨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상한 그림을 하나를 주고 y는 x를 같이 그려놓고 함수값 문제로 나오는 거야. 함수값 문제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건데 그 물어보는 걸 식이나 또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래프 형태로 물어보는 걸로 보통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79쪽으로 잠깐만 선생님이 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서 279쪽에 있는 문제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그림이야. 근데 굉장히 쉬워. 얘들 아직 그림 보지 말고 60번에 1번 봐봐. 60번에 1번 보면 f 역함수 d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가 는 k라고 놓고 f 역함수 d는 k라고 놓고 거기서 다시 역함수를 취하는 거야. 그럼 fk는 뭐가 돼? d가 되겠죠, 그렇죠? fk는 d가 되고 거기서 그래프를 보면서 k를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치? 그러면은 y 값이 d가 나오는 x 값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y 값 d가 나오는 구간 찾아. 점점점점점점 잘 찾아가서 y 좌표를 다 안 줬죠 지금. y 값이 d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거꾸로 그때의 x를 구하는 거야. 찾았어요 다? 뭐 수학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냥 선 있는 거야, 그렇지? 선 연결하는 문제야. 그러면은 60번에 1번 뭐 나와? C 나오죠, 그렇죠? C?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역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A, B, C, D 형태로 함수값 얘기를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다시 275쪽으로 와보자. 그래서 275쪽에 기본 연습 문제 50번, 51번 있죠? 요거까지 하면 이제 오늘 배운 부분 이제 마무리 되는 겁니다. 275쪽 풀어보세요. 선생님 생각에 50번 문제가 정말 중요해. 정말 역함수에 좀 기본을 물어보는 부분이라.
아니 이거 오케이. 이렇게 위에 거 하고 있는 건가? 오케이. 요거다 요걸 어떤 거지? 요것만 다시 내 건 맞아? 일반을 한 건가? 요거 다음에 다시 얘 맞고 얘 다시 그렇죠. 위에 거 다시 1번만 다시 하고 있어요. 1번 다시 보고 그렇죠. 얘들아, 선생님이 이 문제 왜 돌아다니면서 봤냐면 두 가지를 체크한 거거든. 첫 번째는 50번 문제가 그 아까 선생님이 저쪽에서 얘기했던 역함수의 성질이랑 그리고 처음에 역함수가 뭔지 얘기했던 함수값 문제, 그게 이제 섞여 있는 형태인데 개념적으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걸 확인을 한 거고, 두 번째 51번 문제는 선생님이 되게 가까운 과거에 한 10분 전쯤에 이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해. 우리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문제 푸는 난이도를 낮춰주는 스킬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그 뭐랄까 절박한 그 강조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줬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돌아다닐 건데 51번부터 얘기할게요. 역함수 구해볼게. 역함수 구하면은 7분의 뭐 되냐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쵸? 역함수 구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7x-1은 7분의 x 플러스 1에서 방정식 풀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x를 구해. x를 구하면 6분의 1이 나오거든. 이 6분의 1을 여기나 여기에 다시 대입해.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6분의 7 빼기 1이니까 6분의 7 빼기 6분의 6이니까 y도 6분의 1이 나와. 이게 그냥 원래 풀이야. 이게 원래 풀이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죠. 어떤 함수든 간에 역함수와의 교점을 물어보면 그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것보다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얘를 써놔. 무조건. 그러면 애초에 풀 때부터 잘 봐. 얘네들이 연립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x 값을 구했어. x 값 6분의 1을 구했어. 그러면 y 값 무조건 뭐야? 6분의 1인 거야. 왜냐면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의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이 방법을 쓰면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면은 7x-1은 그냥 x야. 그쵸? 그러면은 6x는 1이니까 x는 6분의 1이고 요거와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y는 6분의 1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51번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를 반드시 체크해 놓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신건강. 왜냐면 그냥 풀어도 풀리긴 풀려. 근데 식이 점점 복잡해질 거고 들어온 문제들을 다룰 건데 그때마다 역함수를 일일이 구하면서 풀면 너무너무나 힘든 고난과 역배움이 펼쳐질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요거 같이 한번 해보자. 요거 같이 다 봐. 얘들아 역함수 성질 써볼게요. 이 역함수를 여기다가 분배해주면서 순서를 바꾸면 된다고 했었죠. 먼저 G가 올 거고 합성 F에 역함수가 오는 거고 X에 4를 넣으라는 소리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G에 F 역함수에 4를 넣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를 볼 때 F라는 함수에서 이쪽에서 보는 거야. 치역 쪽에서 치역 4가 짝지어진 애가 3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요 안에서 얘가 3이라는 걸 그냥 그림으로 찾는 거야. 그럼 한마디로 얘는 G3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네. 그치? 그럼 G3은 얼마야?
4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아까 역함수의 성질 설명해 줄 때 들었던 예시네. 그쵸?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괄호를 풀면은 G의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 합성, F가 돼. 얘네들의 합성하면 뭐 된다고? 항등함수 I가 되고, G의 역함수와 I를 합성하면 뭐만 남아? G의 역함수만 남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식을 정리하면은 G의 역함수에다가 1 넣은 거 찾으세요 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G에서 Y 값이 1이 되는 애를 짝지어진 X를 찾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놓고 풀면 돼. 그러면 GK가 1이 되는 거니까 1로 짝지어지는 K 값을 찾는 거니까 2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50번, 51번을 어렵지 않게 푼 사람은 오늘 역함수 다 이해한 거야. 50번이 그 역함수의 성질과 역함수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고 51번이 역함수 그래프 물어보는 거니까 끝난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역함수 부분 대부분 이해한 거고 25분 뒤로 가서 실제 이제 어떤 문제들 나오는지 보고 몇 개만 보고 오답들이 하러 갈게요. 보자. 276쪽에 일단 니네가 골라. 둘 다 어려운데 52번이 더 어려워 보여, 53번이 더 어려워 보여. 어려운 거 같이 할 거야, 수업 시간에. 봐봐, 눈으로 봐봐. 52랑 53번 중에 뭐 할까? 53? 53 할까? 그래, 53 하지. 누군가 얘기했어.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53번 체크. 그리고 54번 안 풀 거야. 54번 아예 X. 그리고 지금 우리는 55번을 풀 거야. 됐어? 넘겨서 279쪽에 60번에 2번 풀 거야. 60번에 2번. 그거 지금 체크한 세 문제 풀고 개별 채점 받으시면 돼요. 선생님 숙제 써놓을 테니까 채점 받은 사람은 숙제 잠깐 보고 있으셔도 되고요. 이거 다 끝나면 오답풀이 좀 하다가 마무리하자.
다음 사람 선생님 불러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아까 숙제 보고 있어. 얘들아 잘 모르겠는 거 빼고 다 한 사람도 불러. 어차피 선생님이 다시 또 같이 풀면서 설명할 거니까. 아 이거 모르겠다. 너 빼고.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고, 이거 다시고. 오케이. 이거 다시고, 맞고, 여기 하고 있고, 이거 맞고, 응? 이거 맞고, 맞고, 이유. 잘했어. 숙제 금방 보고 있고, 또. 이거 한 거야. 이거 제조한 거. 이거 같이 풀어서. 맞고, 뒤에 거 했어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어렵죠? 했어? 알겠어. 다음 했어? 이거야? 다시.
보자. 얘들아, 첫 번째 53번 문제는 답이 3. 55번 문제는 답이 5. 그리고 60번의 2번은 답이 A입니다. 우선은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답풀이 한 문제라도 하다가 수업 마칠게요. 얘들아 봅시다. 53번 보세요. 53번은 별을 한 1조개 정도 쳐줘야 돼요. 이 문제 자체가 1조개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역함수가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은 증가 또는 감소여야 된다라고 아까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형태의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나와. 이런 형식으로 보통.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과정에 올라가면 그 과정에서 배우는 어떤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함수들이 이런 데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똑같이 나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활용되거든요. 역함수 부분은. 그걸 기억을 하세요. 밑줄 치시고요. 역함수가 존재해. 그러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라고 쓰시고요. 그 밑에다가 또는 그 오른쪽에다가 화살표 긋고 증가 또는 감소함수여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 잘 봐. 1차 함수죠.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거죠. 오른쪽 위로 가거나 오른쪽 아래로 갈 거야. 얘도 오른쪽 위로 가거나 오른쪽 아래로 갈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오른쪽 위로 가. A가 양수야. 그럼 B도 뭐여야 해?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럼 B도 음수여야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양수여야 돼. 요렇게까지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 마지막 뜻은 A, B의 부호가 같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림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봐봐. 보자. 0에서 2까지. 여기를 2라고 해보자. 잘 봐. 엄청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야. 선생님 보여줄게. 얘는 x가 0에서 2까지 그려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y절편이 마침 2네.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2라고 쓴 거 이게 뭐야? 2라고 쓴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x가 0인 지점이잖아. 맞죠? 그럼 x가 2까지 가는 동안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갖다 놓고 치자. 여기가 2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 두 번째 함수를 그릴 때 계속 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계속 내려가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치자. 그러면 얘 y절편 얼마죠?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 빨간색이 온전히 다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니? 안 되겠니?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y절편만 봐도 방향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사실 판단이 돼. 판단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건 실패야. 이건 실패야.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 여기가 지금 x가 2인 지점이야. 여기까지 그려지다가 얘가 다시 또 이렇게 그려져야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저 밑에 마이너스 2에서 y절편이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부터 뭘 보면 되냐면은 요 범위와 요 범위만 보면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야. 증가함수네. 증가함수라는 걸 아는 순간 무슨 특징이 생기냐면 정의역이 제일 작을 때 치역도 제일 작은 거고 정의역이 제일 클 때 치역도 제일 크겠죠. 이 말 알아들었어? 증가함수니까 이게 증가함수니까 여기가 x값이고 얘가 y값이라고 했을 때 x값이 제일 작은 위치에서 y값도 제일 작을 거고 x값이 제일 큰 위치에서 y도 제일 큰 거야. 감소함수는 반대로 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 얘를 보고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는 순간 그냥 문제가 끝난다는 거야. 나머지는 대입해서 연방이에요.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순서를 갖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 그럼 x가 0일 때니까 위에 식에다 집어넣어야겠죠, 그쵸? x가 0일 때 y가 2인 거는 그냥 바로 나오네, 그치? 그럼 x가 5일 때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 그치? x가 5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5b-2가 얼마여야 돼? 13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5b는 15니까 b는 3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냐? a는 어떻게 구하냐? a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걸로 구할 거야. 지금 우리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그치? 이제 우리 여기 구할 수 있어. 왜냐면은 b를 구했으니까 x가 2일 때 여기가 지금 3이었죠? 3x-2니까 여기다 2 넣으면 얼마니? 4인가? 그치? 그럼 여기가 2,4야. 그러면 이 노란색 2,4를 지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둘이 만나야 돼. 끊김이 생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2,4를 여기다 넣으면은 4는 2a 플러스 2니까 a는 1이 나오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a는 1, b는 3. 둘이 곱하니까 3.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아주 어렵진 않죠? 아주 어렵진 않아. 여러분들이 그래프 대충 그려서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라는 판단만 하면 그 다음은 조금만 생각하면 돼. 문제마다 살짝 다르거든. 얘들아, 그러면 아직 가지마, 우리 가지마. 276쪽 피고 있어야 돼. 52번 문제 볼 건데 5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실 52번 문제는 선택해 주기를 바랬는데 53번을 고맙게도 선택을 해줘서 더 쉬운 걸 풀었어. 52번은 얘들아 들어. 절대값 보이죠? 그 절대값 안에 10의 값이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53번처럼 식을 두 개를 만들어. 53번처럼 식을 두 개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을 적용하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 방금 말한 파트가 여러분들이 역함수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 제일 난이도가 높게 느끼는 부분인데 한 번 딱 감을 잡고 넘어가면 우리가 또 진도를 나가면 여기를 까먹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감을 잡고 가면은 정말 나중에 편해져. 근데 아예 여기서 이해 제대로 못한 채로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 완전 또 새롭게 배운 느낌이 완전 들어버려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지금 선생님 지금 뭘 당부하는 거냐면 52번 문제 섣부르게 별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중인 거야. 52번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반드시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보자. 그 다음에 요거 55번이랑 60번 마무리하고 이제 끝낼게요. 봅시다. 얘들아 벌써 요거 보면은 F5가 얼마예요? 요거 3이죠, 그쵸? 그 다음에 요런 형태 선생님 너무 불편해. 선생님은 합성함수 형태가 나오면은 무조건 요런 형태로 바꿔서 써. 선생님은 그래야 이해가 잘 되더라고. 그래야. 그러면은 잘 봐봐. 우리가 지금 F5의 값이 3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X에다 5 넣어봐. 5 넣어볼게. 잘 봐. 여기다 5 넣으면 여기 있는 X가 여기 있는 X랑 똑같은 X죠. 여기가 5 넣을 거면 여기도 5 넣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F5는 5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F5가 얼마였죠? 3이었죠? 그럼 얘는 F3을 5야. 우리 뭐 구하는 거야? F3 구하는 거네. 그냥 답이 5야. 이게 풀이 과정의 전부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합성함수랑 역함수 이용해서 함수값 구하는 문제. 어렵지 않죠? 보면은 그 다음에 63쪽 그 다음에 또 할게요. 얘들아 보자. 얘도 얘 분배해줘. 이 상태로 좀 헷갈리니까 F 역함수의 C 요렇게 지금 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괄호 안에 있는 F 역함수의 C부터 구할 건데 천천히 해.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면 되는데 헷갈리는 사람은 선생님이 요렇게 하라고 했어. 얘가 K라고 놓고 그러면 FK가 얼마여야 돼? C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C거든? 여기가 C야.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짝꿍이야. 그러면은 결과가 C가 나오려면 K에 뭘 넣어야 돼? B를 넣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B야 지금. 이 B가 여기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거는 F 역함수의 B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한번 바로 해볼게. 그럼 결과가 B가 나오는 원래 함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B가 어디냐면 여기가 B네. 여기가 나오는 그 X 값은 A니까 얘는 A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게 역함수의 전부야. 지금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 괜찮다고?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은 역함수 매우 할 만할 거야. 그래서 역함수는 중요도로 따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데 선생님 기준으로 난이도로 따졌을 때 굉장히 할 만한 단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숙제는 선생님이 280쪽까지 내려다가 280쪽 유형은 좀 어려운 게 좀 모여 있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좀 풀고 설명도 하고 이러면서 연습 문제까지 이어서 숙제를 좀 낼 거고, 오늘은 279쪽까지라고 써놨는데 저게 페이지만 또 많지, 개념 페이지가 섞여 있어서 페이지만 많은 거지 문제 수를 따지면 20문제가 안 돼. 블랙 라벨이. 그리고 RPM은 한 장 정도 됐어요. RPM은 계속 밀려있는 상태라 조금씩이라도 따라가려고 한 장 정도 된 거거든. 그래서 이 정도 하고, RPM은 조금 오답을 계속 밀어 놓을게 얘들아. 우선 진도를 먼저 빼야 되는 상황이라 블랙라벨 오답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블랙라벨 오답 하나라도 하고 그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253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블랙라벨 253쪽. 여기서부터 이제 뒤로 쭉 숙제였는데 오답 합시다. 253쪽에 혹시 질문 있나요? 몇 번? 29번? 8번도? 7번 우리 같이 했지? 그렇지. 28번 할게요. 얘들아 봅시다. 얘들아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함수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함수는 이 규칙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냥 넣어봐. 제발 쫄지 말고. 그냥 보고 뭔가 표현이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의외로 그 문제에서 넣어볼 수 있는 숫자들이 분명히 보일 거야. 그거를 그냥 넣어보다 보면은 뭔가 답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0을 넣으면 F0은 F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X에 2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그러면 F-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은 F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도 넣어보자. 2. 그러면은 F2는 F-2.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러면은 잘 봐봐.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 F-2에서 어디로 갈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갖다 치자. 여기로 갖다 치자. 그러면 2를 넣은 값도 똑같은 데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F0은 0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X값을 0을 넣은 거랑 0을 넣은 거랑 똑같은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은 0은 여기서 나와 있는 조건에서는 그냥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 이런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냥 얘네 둘만 똑같은 거 선택하고 얘는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라는 말을 하는 거야. 괜찮지 그치? 그럼 잘 봐봐. 얘네 둘이 똑같은 걸 선택할 건데 얘네 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세 개 있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세 개. 그다음 0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세 개죠,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9개. 그리고 20번. 대응 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보자. 얘들아 뭔가 두 개를 곱했는데 음수야. 둘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F1이 양수를 선택하면 F5는 뭘 선택해야 돼? 음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그럼 잘 봐봐. 0은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왜냐면 둘을 곱했는데 0이 안 나왔으니까 둘 다 0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F1이 선택할 수 있는 양수 몇 개 있어, 여기에? 두 개 있죠, 그쵸?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개야. 그래서 얘가 뭐 요거 하나를 선택을 했다 치자. 그 다음에 F5,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음수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얘가 요렇게 선택했다고 치자. 얘도 두 개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남은 세 개가 선택해야 되는 게 1대1 대응이니까 겹치지 않게 남은 거 하나씩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얘 몇 개 남았어 지금? 세 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세 개 하나 선택했어. 예를 들어서 얘는 몇 개 남았어? 두 개. 얘는 몇 개 남았어? 한 개.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1번으로 예시된 거는 얘가 양수 음수일 때니까 둘이 거꾸로도 할 수 있죠? 근데 둘이 거꾸로 해도 경우의 수가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같겠죠. 왜냐면 양수 두 개, 음수 두 개니까.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그냥 두 배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8, 3에 24, 2 곱하니까 48개. 아이씨, 무슨 문제 들어가기 싫다. 이제 그만할까? 5분 남았는데? 4분 남았는데? 저 시계가 내려가고 4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254쪽부터 여기서부터 오답할 거고 254쪽부터 오답할 거고 블랙라벨은 오답을 무조건 끝낼 거고 그 다음에 RPM은 상황 보면서 밀려있는 오답들 최대한 하는 걸로 해볼게요.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가면서 시간을 다 조절하면서 할게요. 자, 시험 보느라고 선생님 또 문제 오류 때문에 또 문제 다시 풀려고 또 고생했고 그 오류 때문에 혹시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 정말 미안하고 어쩌겠어. 인생이 정말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선생님은 자신할 수 있고 우리반이 학부 전체에서 평균 무조건 월등하게 제일 높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